블랙카피입니다. 오늘은 표지를 만들 때 도큐먼트 사이즈를 얼마로 지정할까 라는 이슈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미리 워밍업을 하거나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많은 컨텐츠를 미리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매끄럽지 못하고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 드리니까 작업을 하실 때 참고되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미흡해도 필요한 내용만 얻어 가시면 되니까 그거 좀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가장 많이 자주 받는 질문 1번 도큐먼트 사이즈 얼마로 지정할까요? 입니다. 문서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오늘 드는 생각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저같이 이제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업에 있지 않은 처음 인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 크기라든지 인쇄 장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연하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지를 만들 때 도큐먼트 사이즈를 얼마로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아예 콕 집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전지를 4등분하면 315에 465로 자를 수가 있어요. 315에 465로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러면 이 국전지를 4등분해서 잘라가지고 우리가 종이를 가져와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65에 315가 우리가 국전지를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국전지를 그대로 인쇄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너무 커서. 그러면 얼마예요? 900에 600. 이 사이즈로 도큐먼트를 만들면 돼요. 물론 국전지에 이제 제가 지금 쓸 때 900에 600이라고 썼는데 실제 인쇄 가능한 크기고 실제 종이는 939에 636인데 이제 4cm 뭐 4cm 정도 여유가 있죠. 왜냐면 사방으로 종이를 물고 들어가는 어떤 뭐 그런 장치들의 뭐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실제 인쇄될 수 있는 영역은 한 900에 600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지를 그냥 통째로 다 써서 인쇄를 하겠다 하면은 이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전지를 4등분해서 인쇄를 한다 하면은 이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문서 크기를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는 무한정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로 긴 제본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디지털 출력으로 인쇄가 가능한 크기가 660 아니면 장비에 따라서 뭐 제록스나 캐논 같은 경우는 거의 660이나 600 미노리타 장비는 한 1m까지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높이는 315 정도밖에 안 된다. 350 뭐 315를 넘어가는 장비들은 세로 높이가 315를 넘어가는 장비들은 이제 인쇄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인쇄는 가능하다. 소량으로 하기에는 조금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방법이 없죠. 그리고 뭐 가로로 긴 제본을 한다고 해서 900에 600을 못 쓰는 게 아니라 900에 600 안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가로 모양으로 인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인쇄를 하든 이렇게 돌려서 인쇄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이 사이즈 안에서 인쇄가 가능하니까 인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런 장비들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비싸지만 한 대 뭐 10억씩 해요 다. 뭐 그 정도 하는 비싼 장비다 보니까 사이즈도 커요. 어떤 장비들은 두 명이서 한 장을 뽑아도 두 명이서 움직이게 되고 뭐 어떤 장비들은 뭐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인쇄해도 비용이 좀 비싸게 나오는 편이죠.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은, 큰 사이즈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방금 종이 절수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표지를 실제로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종이와 A4 사이즈 그 다음에 책 등을 넣어가면서 제가 미리 좀 그려놨어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465에 315 표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A4 사이즈 책을 만든다고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숫자가 종이 크기고, 여기 검정색이 실제 문서를 작성한 개체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 크기는 465에 세로가 315인 종이 크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지를 그리실 때 A4 사이즈 책 두께 3cm 짜리 30mm 짜리 A4 사이즈 책을 만든다고 봤을 때, A4는 가로가 210에 297이니까 이렇게 도큐멘트를 만들고, 앞판 뒷판 책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판과 뒷판 책등을 합하면 총 450폭이 나오죠. 그럼 종이가 465니까 실제로 개체 크기는 450. 그러면 좌우 폭이 한 15mm 정도 남죠. 그러면 앞쪽 75mm, 뒤쪽 75mm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말씀을 안 드리셨나요? 코팅을 할 때 사방으로 최소한 5mm 이상의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업체마다 2, 3mm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사방으로 5mm 이상 주시는 게 코팅을 종이 끝면과 코팅되는 끝면이 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종이보다 코팅 면적이 좁아야 돼요. 그래서 100% 종이 크기와 코팅 면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코팅을 할 때는 이 종이 크기보다 보통 사방으로 한 5mm 안쪽으로 코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5mm가 무조건 절대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안전하게 사방으로 5mm 안쪽으로 코팅이 된다 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7.5mm 정도가 여백이 있으니까 한 5mm 정도 코팅이 된다고 코팅이 안 된다고 봤어도 충분히 여유가 좀 있죠. 2.5mm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A4 3cm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4cm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4cm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지를 좀 키워야 되겠죠. 이게 465가 아니라 이걸 좀 더 키워야 됩니다. 높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로 좌우 폭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늘려야 되냐?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사실 660 안에서만 늘리면 돼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가로로 긴 제본할 때 쓸 수 있는 통상적인 용지가 가로가 660인데 660보다 작으면 돼요. 높이는 365, 높이는 315를 유지한 채로 왼쪽으로 늘리든 오른쪽으로 늘리든, 아무튼 이 현재 내가 이걸 한 10cm 짜리 책을 만들겠다. 10cm. 그럼 100mm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전체를 좀 옮길까요? 자, 그러면 책등이 10cm. 자, 그러면 앞면 폭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지를 늘려야 돼요. 얼마나?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면 21cm, 뒷면 21cm, 42cm에 책등 10cm, 52cm죠? 그럼 총 내용 폭은 얼마입니까? 520이 되죠. 그럼 520인데, 그럼 책 표지는 520보다 최소한 10mm 이상, 아무리 작아도 10mm 이상 커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 530은 돼야 되겠죠. 종이 크기는 530. 물론 잘 모르면 그냥 660 해도 됩니다. 660. 그러면 660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전체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쨌든 가운데 두시는 게 이 전체 종이의 가운데
최종 이미지가 전체 종이의 가운데 오는 게 중요합니다. 상하의 가운데 아니면 좌우의 가운데, 상하의 가운데, 아무튼 이 종이의 가운데 오게 하는 게 또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지금 660을 뭐 난 너무 크게 좀 그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하면은 실제 520이니까 좌우로 한 1cm씩 한 540 정도, 좌우로 한 1cm씩 여백을 주시면 돼요. 그럼 54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정도, 뭐 요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여백을 얼마나 줘라? 1cm 정도씩은 줘라.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끝에서 1cm, 좌우로 1cm씩입니다. 그러면 종이를 540에 315가 되겠죠. 이렇게 문서 크기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가로로 크게 만들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통상적으로 660까지. 물론 더 크게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폭을 얼마나 늘린다? 가로폭은 종이의 가로폭입니다. 종이의 가로폭은 540 465였죠? 아까 465에서 660 사이에, 660 안에서 폭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를 그렸을 때, 전체 이미지를 그렸을 때보다 좌우로 1cm씩 키워서 종이 크기를, 문서 크기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지금 520, 실제 이 작업이 520짜리니까 좌우로 1cm 키우면 540이 되겠네요. 이렇게 도큐먼트 크기를 540 정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540.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종이 크기는 465에 315로 문서 크기를 잡되, 책등이 두꺼워져서 표지를 키워야 될 때는 높이 315는 그대로 둔 채로 465 쪽만 늘리는데, 얼마나 늘리느냐? 전체 이미지를 다 그린 상태에서 좌우로 1cm씩, 상하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315보다 더 크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로 1cm씩만 키우시면 된다. 아시겠죠? 나머지 요거 가로형 같은 경우도 A4 세로형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치워볼까요? 요거 좀 치우고 위로 좀 올리고, 이번에는 세로형을 한번 봤으니까 가로형을 보겠습니다. 가로형은 A4 가로형은 A4 크기가 297에 210이죠. 297에 210입니다. 근데 책등 두께를 20mm로 책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A4 가로형인데 책등 두께가 2cm인 책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전체 개체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297에다가 297 더하고 보겠습니다. 297을 더하고 거기에 20을 더했으니까 614네요. 그러면 전체 개체 크기는 614면 종이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 크기가 660이라고 했으니까 통상 660에 315로 문서를 만들어요. 660에 315로 종이 크기를 잡고, 도큐먼트 크기를 잡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315니까 아래 위로 좀 많이 남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 위로 많이 남고, 요거 이제 왼쪽 1cm, 오른쪽 1cm 정도 남게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614에서 한 왼쪽 10, 오른쪽 10 하니까 2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20을 더하니까 634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이 크기는 634로 잡으시고, 뭐 634 안 잡고 660 잡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안 돼요. 660에 315에다가 그냥 바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630에 315로 잡으셔도 상관없다. 이 문서 크기로 대지 크기를 정해 놓고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복잡하면 그냥 이 중에 하나 고르셔 가지고 문서 크기를 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드커버 제본을 한다 하면은 또 이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 크기로 하든지 이 크기로 하든지 뭐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 크기로 하든지. 그래서 하드커버 표지 만드는 법은 다른 영상에 또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표지 표지 디자인을 할 때 문서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문서 크기는 대부분 이런 크기, 이 크기 안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 크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문서 크기를 만드신 다음에 표지를 작성하시면 되고, 표지 작성하는 방법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형 책자는 세로 크기, 책등, 앞면, 책등, 뒷면 요걸 다 합한 다음에 좌우로 1cm씩 크게 문서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540에 315가 된다. 그러면 요 문서 크기는 514에 310으로 문서 크기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는 꼭 요 개체들을 다 묶어서 그룹으로 잡은 다음에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가 종이죠. 이 종이의 가운데 오게 꼭 작업을 해 주셔라. 가운데 오는 게 중요합니다. 치우치면 여러가지 문제나 에러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꼭 모든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도큐먼트에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여러분들이 표지를 디자인 하실 때 문서 크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잘 모르면 거의 이 사이즈, A3나 뭐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거의 이 사이즈 뭐 이렇게 되겠죠. 도큐먼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비포나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뭐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커버 표지를 할지 아니면 일반 소프트 커버를 할지, 뭐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표지 크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대지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요 내용을 참조하시고, 뭐 이거보다 좀 작게도 할 수 있겠다, 꼭 좀 타이트하게 맞추고 싶다 하면 요렇게 종이 가로폭이 465면 660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이 개체보다 좌우로 1cm씩 더해가면서 종이 크기를 픽스를 하시면 이렇게 540 정도 픽스 하시면 된다 뭐 하는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요 표를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셔도 되고, 가끔씩 뭐 쓰시려면 뭐 그렇게 붙여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오늘 표지 인쇄 시 문서 크기 선택하는 법, 문서 크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